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개념 찾기 6단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6단원 제목이 알맞게 소개해요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소개하기라고 하는데, 이때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열어보죠. 글을 쓸 때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까닭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걸 이제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때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서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라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까닭부터 살펴보는 거죠. 자, 왜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쨌든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 이때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만 내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읽는 사람이 내가 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구나 하고 내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을 잠깐만 살펴보면 보기 전에 여기 지금 정확이라는 낱말에 안테나가 떴어요. 자, 이렇게 안테나가 뜨는 경우는 왜 뜬다? 자, 우리 낱말의 뜻부터 좀 알아보자. 정확은 바를 정, 확실할 확 이라는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만든 한자어인데요. 정확, 그래서 바로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확실하게 생각을 전하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 바르고 확실하게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맞은 낱말을 써라. 자, 정확이라는 낱말은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강씨죠. 강씨가 사람을 쫓아오고 있어요. 강씨는 중국 귀신인데 쫓아와서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씨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붙여야 돼. 근데 이 부적을 붙이면서 이 친구가 붙였다라는 낱말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강씨가 뭐래? 정확한 낱말은 붙였다거든 하면서 계속 쫓아와. 여기 강아지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강씨가 멈추지를 않아요. 뭐야? 이렇게 강씨의 이마에 부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경우는 붙였다가 아니라 붙였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죠? 그래요. 이제 알맞은 낱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틀리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붙였다라는 낱말도 있고 붙였다라는 낱말도 있는데 상황에 어떤 낱말을 써야 알맞은가라는 겁니다. 이거 좀 많이 헷갈리죠? 이것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교과서에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좀 구별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래요. 우리 교과서 안에 이민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한 글이 있다? 여기서 잘못 쓴 낱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 소개에도 지금 안테나가 떴어요. 그래서 소개라는 낱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을 소자에 끼일 개자를 써서 소개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하여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 또는 설명하는 글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 또는 상대방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이건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것을 소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죠. 내 소개를 하지. 난 잘생긴 애죠. 난 더 잘생긴 앵무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소개를 듣고 우와, 앵무새도 거짓말을 할 줄 아네 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그렇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소개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자기소개,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맨 처음 됐을 때도 아마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는 건 자기소개고요. 또는 새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궁금해 하시잖아. 이럴 때 부모님께 엄마 이번에 내가 새로 사귄 친구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 우리 교과서에 이민수 의사 선생님 소개한 글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 쓴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잘못 쓰였는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낱말을 보시면 이민수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아픈 곳을 잘 마치시고 친절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민수 선생님을 소개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너 여기가 아프구나 하고 마치시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마치시고는 뭔가를 끝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힌다는 뜻이죠. 그 알아맞힌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을 때는 마히시고라고 써야 합니다. 지읒 받침을 써줘야 되고 뒤에 히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둘 다 소리가 마치시고야.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이 나다 보니까 이건지 헷갈리는데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마친다라는 것은 끝내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경우하고는 이 문장의 경우하고는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또 쭉 내려오면 반창고까지 붙여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정확이라는 낱말 볼 때 거기 강씨의 이마에다가 부적을 붙였다 하고 붙였더니 강씨가 그 붙였다 아니거든 하고 그래서 쫓아오죠. 그래요.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붙여라고 쓰는 경우는 이제 기본형이 붙이다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편지를 이렇게 손편지를 썼어. 그래서 우체국이나 아니면 우체통에 가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편지가 가죠. 이럴 때 편지를 붙였다라고 해요. 또는 그 부침개 있죠. 부침개를 부쳐 먹죠. 그때 붙이다가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붙이다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반창고를 붙여준대. 아까 강씨의 이마에다가 부적 붙이듯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찰싹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처가 아니라 티읕 받침 써서 이렇게 적어야만 상황에 알맞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활동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해볼 거예요. 여기 지금 생각주머니도 보시면 아픈 곳을 잘 마친다? 어떻게 써야 하지? 친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이제는 마히시고라고 써야 합니다. 자, 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낱말과 맞지 않는 낱말, 소리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 낱말들이 있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보고 알맞게 써야만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맞은 낱말을 이제 우리가 왜 사용하느냐면 우리 소개하기잖아요. 6단원 제목이 알맞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기로 가요. 자,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건데 이때 핵심은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래. 어떻게 하면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가? 우선 글을 쓸 때 이 소개하는 글을 누구에게 쓸 건지 그리고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돼요. 선생님, 누구에게를 왜 정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동생에게, 나보다 어린 동생에게 소개하는 글을 쓸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께 소개하는 글을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생한테 쓸 때랑 부모님한테 쓸 때 내용이 좀 달라져야겠죠. 표현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쓸 건지를 먼저 정해야 다음 내용을 잘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지 정하기 전에 이제 무엇을 소개할 건지, 어떤 대상을 소개할 건지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 무엇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또는 궁금해하는 내용을 소개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정했던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읽는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거.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게 읽는 사람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무엇에 대해서 보면 이 내용, 저 내용, 그 내용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소개하지 이제 골라야 하잖아요. 이때 고를 때 중요한 것을 골라서 어떻게 자세히 소개를 해야 돼요. 왜 꼭 자세히 소개해야 되냐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읽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쓴 소개하는 글을 읽겠죠. 읽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굳이 내 소개하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썼어요. 그럼 읽어도 이게 뭔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읽는 사람이 글로만 봐도 아, 그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쓸 건지, 무엇을 소개할 건지, 어떤 내용을 고를 건지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잘 골라서 쓰는데 낱말이 알맞지가 않다 그러면 역시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를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서 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 안에 이제 사용 활동을 살펴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활동이 나오는데 자신의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이렇다면 무엇을 소개할지 이야기를 지금 친구들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친구의 체격이나 얼굴 생김새와 같은 모습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번째 친구가 나는 친구의 이름, 성별, 친구가 좋아하는 것 등을 소개할 거야 라고 했어.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나는 하고 고민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거나 물결 표시를 하거나 네모 표시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친구의 특징이 됩니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이나 이름, 또 체격, 얼굴 생김새와 같은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성격, 여기 지금 성격이 하나 빠졌는데 아마 여기서 뭐 나는 하면서 성격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건을 소개한다면 물건에는 성격이 없지만 사람을 소개할 경우에는 성격 또한 중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개념 만나보겠습니다. 알맞은 낱말을 생각하며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쓰기예요. 그래요. 소개하는 글을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앞에서도 봤지만 뭐 사람을 소개한다고 할 땐 친구는 뭐 체격, 얼굴 색임새, 뭐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습이라고 하죠. 이름, 성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글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되게 어려워해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바로 소개하는 글을 쓸 계획을 해야 하는데 계획을 짜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죠. 선생님 계획을 짠다는 게 뭔가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개할 건지, 그러니까 소개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개하는 글을 쓸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개를 할 건지, 그리고 왜 소개를 하는지와 같은 까닭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지 않으면 종이하고 연필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써봐! 그런다고 주주주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글 속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기서 지금 계획을 한 소개하고 싶은 대상이나 소개하는 글을 쓸 대상, 소개하는 까닭 등은 보통 글의 앞부분에 제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부터 무엇무엇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까닭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밝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대상에 대하여 어떤 특징들을 소개할지 또 정해야 되죠. 사실은 이 내용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특징을 소개하는 글이니까.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는 뭐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름, 모습, 성격,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 한 일 같은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담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은 보통 글의 가운데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위인 같은 경우는 본받을 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친구 중에도 내가 소개하는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면이 있어. 나한테는 없는 면이야. 그런 면을 내가 배우고 싶다라면 본받을 점으로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글의 끝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쭉 세워놓고 무엇을 쓸 건지, 누구에게 쓸 건지, 왜 쓰는지, 어떤 특징들을 담을 건지와 같은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소개할 내용을 그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해요. 소리는 비슷한데 모양이 완전히 다른 낱말들 바르게 써주어야만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친구가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 대상을 잘 생각해서 대상의 특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알맞은 낱말을 쓰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글을 썼다 하더라도요. 다 쓴 다음에는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 뭐 글자가 틀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징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고쳐쓰기까지 다 하면 아주 멋진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살펴보시면 지금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책의 주인공인 행복한 왕자를 소개하고 싶어. 뭐 나는 책에서 읽었던 선덕여왕을 소개할 거야.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창작 동화에 나오는 인물도 소개하는 그 말하기나 글쓰기에 좋아하는 인물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만화 영화 주인공인 백구를 소개할 거야. 그래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점이 있고 소개하고 싶다면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인물, 주변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잘 아는 인물이라든가 뭐 위인전에 나온 인물이라든가 모두 소개하는 말하기 또는 글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소개하는 말을 해볼게요. 글쓰기보다 말하기는 훨씬 더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겠죠. 글쓰기는 뭐 내 글을 읽는 사람 바로 앞에서 내가 바로바로 쓰고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생각해서 글을 쓰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고 할 수 있는데, 말하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준비를 잘해도 이 앞에서 좀 허둥허둥 하다가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대상을 소개하는 방법. 소개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할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소개하는 대상, 그리고 소개하는 까닭. 먼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글쓰기에도 보시면 무엇을 소개할 건지, 왜 소개할 건지는 보통 글의 앞부분에다가 많이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말하기도 마찬가지여서 얘네들을 이야기를 해줄 때는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의 모양이라든가 쓰임, 소리 이외에도 크기, 재료, 뭐 색깔, 냄새, 맛, 뭐 만졌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대상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사람은 이제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임이나 소리, 뭐 냄새, 맛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성격 같은 것들이 특징이 된다면 사물을 소개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특징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소개할 때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은 맛은 별로 없어. 아무 맛도 없어. 그러면 특별히 뭐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은 설명할 때 굳이 맛은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맛이 되게 독특해. 맛만 잘 알려줘도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정도의 정말 특징이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골라서 소개하는 말하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사이좋은 친구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서방이 대상을 이서방에게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살펴보시면 이서방 잘 들어보게 합니다. 잘 들어보게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김서방인데, 이 사람이 김서방이죠. 이 사람이 이서방이에요. 이서방이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줘봐야 알 수가 없으니까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이서방 하면서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이좋은 친구 글을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들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특징들을 소개를 했는지 잘 찾아서 이 부분에서는 이 대상에 이런 특징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상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만 가위표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1번 보니까 읽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앞에서 개념 배울 때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읽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대요. 읽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읽어야 돼요. 읽는 사람이 그러면 할 일이 뭐죠? 글을 읽고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읽는 사람이 할 일이야. 근데 글을 쓸 때 내가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면 내 글을 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거 알자고 바르게 쓰는 것은 아니죠.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건 읽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낱말을 사용해야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읽는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게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맞은 정확한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친구에 대하여 소개할 내용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그럼 소개할 내용이 된다는 것은 그 친구의 무엇이 되는 특징이 되는 면을 골라보라는 문제겠죠. 근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거. 답은 당연히 비밀 얘기죠. 비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말 그대로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개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친구가 굉장히 난감해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답인 거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 친구를 소개할 때 성격이나 모습, 잘하는 운동, 친구를 소개하는 까닭 이런 것들이 특징면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을 읽고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인데 이제 알맞은 낱말 쓰기에 대한 연습인데요. 정말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틀리다와 다르다.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라서 좀 덜 헷갈리는데 어른들이 사실 더 많이 헷갈려요. 자, 진우와 창우는 이 진우와 창우야. 쌍둥이인데 쌍둥이면 어때야 되죠? 모습이 똑같죠? 쌍둥이니까 거의 똑같아 보여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틀리다 할까 다르다 할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쌍둥이라서 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같지 않다는 거죠. 성격은 전혀 서로 같지가 않아. 그러면 같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으면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지 않다는 건 다르다예요. 그럼 틀리다는 뭐냐면 틀리다는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옳지 않다. 그러니 옳은 답이 있으면 틀린 답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답. 자, 다르다와 틀리다를 많이 헷갈리는데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 틀리다는 옳지 않다라는 뜻. 이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물에 대하여 무엇을 소개한 것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내가 이 인물을 소개하는 까닭은 하고 벌써 나왔네요. 뭐 한다고요? 인물을 소개하는 까닭, 즉 소개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현명한 어머니이면서도 훌륭한 예술가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모습을 본받고 싶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한대요. 자, 글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무엇을 소개한다? 인물을 소개하는 까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까닭. 자, 이렇게 인물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까닭도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들이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